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 아래 아담하게 자리 잡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나뭇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마저 우수수 떨어뜨리던 무렵이었는데,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기와지붕이 으리으리하게 솟은 큰 기와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이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최부자네 집이었는데,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고, 마당에는 기름진 가축들이 넘쳐났지만, 정작 집주인의 인심은 그와 반대로 아주 고약하기 짝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차곤 했습니다. 이 으리으리한 기와집 부엌 한 구석에는 버들이라는 이름의 어린 여종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부모도 없이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버들은 남루한 무명저고리 한 벌로 추운 겨울을 나야 했고, 손발은 꽁꽁 얼어터져 피가 배어 나오기 일쑤였지만, 타고난 성품이 워낙 착하고 순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내곤 했습니다. 주인마님이나 다른 하인들이 타친 일을 미루거나 억지스러운 트집을 잡으며 구박을 해도 버들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는 눈물만 훔칠 뿐 대꾸 한마디 하지 않는 참으로 어진 심성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은 최부자 댁에서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김장을 하는 날이었는데, 마당에는 배추와 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하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살을 애는 듯 했지만, 마님은 따뜻한 안방문을 빼꼼히 열고는 소리를 지르며 일손이 느리다고 호통을 치기 바빴습니다. 버들은 우물가에 쭈그리고 앉아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배추를 씻고 있었는데, 손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려왔지만 입김을 호우 불어가며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무겁게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문 근처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머슴이 놀라 문을 열어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문지방 앞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며칠을 굶었는지 피골이 상접한 데다 흙투성이 얼굴에 수염은 덥수룩하여 영락없는 거지의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코를 막으며 발로 노인을 툭툭 건드려 보았지만 노인은 끙끙 앓는 소리만 간신히 낼 뿐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재수 없는 날이라며 투덜거렸고, 그 소란을 들은 다른 하인들도 하나둘씩 대문 앞으로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낮잠을 자려던 안방마님이 짜증 섞인 얼굴로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마님은 대문 앞에 노인을 보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당장 저 더러운 것을 치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장을 하는 신성한 날에 거지가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은 부정 타는 일이라며 소금을 뿌리고 멍석마리를 해서라도 마을 밖으로 내다 버리라는 마님의 목소리는 서리발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머슴들은 마님의 불호령에 부랴부랴 노인의 팔다리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대문 밖 먼 길가 풀숲으로 거칠게 던져버렸습니다. 우물가에서 배추를 씻던 버들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남루한 행색을 한 거지라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듯한데, 따뜻한 물 한 모금 주지는 못할 망정 저리도 매몰차게 내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버들은 자신이 겪어온 배고픔과 서러움이 떠올라 남의 일 같지가 않았지만, 당장 나서서 마님을 말릴 힘도 용기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스럽기만 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날씨는 점점 더 추워져 밤이 되면 서리가 하얗게 내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김장일도 대충 마무리되어 하인들이
각자의 잠자리로 돌아갈 무렵 버들은 몰래 부엌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들판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울음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버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까 머슴들이 노인을 던져둔 풀숲에 다다르자 희미한 달빛 아래 웅크리고 있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노인은 추위에 떨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 생사를 오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버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젖먹던 힘을 다해 노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노인을 업고 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것이 뻔했기에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들이 향한 곳은 집안의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뒷마당 구석의 허름한 헛간이었는데 그곳은 낡은 농기구와 집더미가 쌓여 있어 쥐들이나 드나드는 곳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노인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헛간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지만 바깥의 칼바람을 피하기에는 그만하면 다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버들은 바닥에 깔린 마른 짚을 두툼하게 모아 잠자리를 만들고 노인을 그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거적대기를 찾아와 먼지를 털어내고 노인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떨림이 덜한 것 같아 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버들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을 하느라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지만 버들은 자신의 배고픔보다 눈앞의 노인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다시 돌아가 아까 저녁밥을 배식받을 때 남겨두었던 보리밥, 한 덩이와 식은 숭늉, 한 그릇을 몰래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숭늉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부뚜막에 남아있는 온기에 잠깐 데워 미지근하게 만든 뒤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버들은 노인의 상체를 일으켜 자신의 무릎에 기대게 하고는 나무 숟가락으로 숭늉에 만 보리밥을 조금씩 떠서 노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고 흘러내리던 미음이 버들의 정성 어린 손길에 조금씩 목을 타고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버들은 자신의 옷소매로 노인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닦아주며 제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문풍지를 흔들어댔지만 헛간 안은 희미한 달빛과 사람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만에야 몽롱한 눈을 아주 조금 뜨고는 눈앞에 있는 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비친 버들의 얼굴은 촌스럽고 투박했지만 걱정스러움이 가득 담긴 눈망울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무어라 말을 하려고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저 힘없는 손을 들어 버들의 거친 손등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차갑고 메마른지 버들은 울컥 눈물이 솟구칠 뻔했으나 꾹 참고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어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버들은 노인의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습니다. 혹시라도 노인의 열이 다시 오르지는 않을까. 행여나 마님이나 한여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쫓겨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들은 곤히 잠든 노인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한 일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비록 천한종의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을 구박받으며 살아왔지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당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동이 트기 시작하자 버들은 서둘러 헛간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이 깨면 먹을 수 있도록 남은 밥과 물을 머리맡에 놓아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으로 돌아가 아침밥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데 버들의 마음속에도 작지만 따뜻한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듯했습니다. 어젯밤의 그 비밀스러운 선행이 고단한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리고 저 헛간에 누워있는 노인이 과연 누구인지 버들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최 부잣댁의 마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세상이 온통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날씨는 어제보다 더욱 매서워져서 입을 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장독대에 놓인 물그릇의 물은 꽁꽁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버들은 밤새 한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혹시라도 헛간에 숨겨둔 노인이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비지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면서도 그녀의 귀는 온통 뒷마당 쪽을 향해 열려 있었고 혹시나 누군가 헛간 근처로 다가가지는 않는지 쉴 새 없이 고개를 돌려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돌아오자 버들은 자신에게 배당된 밥그릇에서 밥을 절반 넘게 덜어내어 호박잎에 몰래 감쌌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견디려면 밥심이 필요했지만 차가운 헛간 바닥에 누워있을 노인을 생각하면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버들은 남들의 눈을 피해 잽싸게 부엌 뒷문을 빠져나가 헛간으로 달려갔고 차갑게 식은 노인의 손을 잡으며 가져온 밥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기력이 없어 보였지만 버들이 건네는 밥을 받아먹으며 희미하게나마 고마움이 담긴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더니 며칠이 지나자 버들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사람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최 부잣댁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한 여장은 매의 눈처럼 날카로운 눈썰미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평소 밥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던 버들이 밥을 남기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일하다 말고 자꾸만 뒷마당 헛간 쪽으로 사라지는 것이 영 미심쩍었습니다. 한 여장은 버들이 부엌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는 발소리를 죽여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뒤를 밟기 시작했고 헛간 문 틈새로 버들이 누군가에게 밥을 먹여주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한 여장은 그 길로 안방으로 달려가 마님에게 이 사실을 고자질했고 그 소리를 들은 안방 마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대청마루로 뛰쳐나왔습니다. 마님은 머슴들을 시켜 당장 헛간을 뒤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영문도 모른 채 밥을 먹여주던 버들은 들이닥친 머슴들에 의해 마당으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헛간 구석에 숨어있던 노인 역시 짐짝처럼 들려나와 차가운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는데 노인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웅크렸고 그 모습을 본 버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안방마님은 돗자리를 깐 대청마루 위에 서서 버들을 내려다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주인 몰래 외부인을, 그것도 더러운 거지를 집안에 들이다니 제정신이냐며 길길이 날뛰었고 재수 없는 것이 들어와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네가 책임질 것이냐며 윽박질렀습니다. 버들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싹싹 빌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노인은 병들고 갈 곳 없는 불쌍한 분이니 제발 며칠만이라도 머물게 해달라고. 날이 조금만 풀리면 바로 나가게 하겠다고 애원했지만 마님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마님은 버들의 애원 따위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곁에 있던 머슴에게 멍석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집안의 법도를 어긴 종에게는 매질이 약이라며 회초리를 든 마님의 손이 높이 들렸다가 허공을 가르며 매섭게 내려쳐졌습니다. 찰싹거리는 소리와 함께 버들의 얇은 저고리 위로 붉은 줄이 그어졌고 살을 파고드는 고통의 버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결코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픈 몸을 비틀면서도 옆에 쓰러져 있는 노인에게 매가 돌아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매질이 이어지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과 다른 하인들도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리 종이라지만 저리도 모질게 때리는 것은 너무하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평소 최부자 댁에 쌀을 빌려 쓰던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용기를 내어 마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좋은 날의 피를 보면 부정탄다는 할머니의 말에 마님은 그제야 매질을 멈추고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마님은 당장 저 거지 노인과 버들을 한꺼번에 내쫓으라고 소리쳤고 밖에는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해 쫓겨나면 꼼짝없이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버들은 퉁퉁 부어오른 얼굴로 마님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자신은 쫓겨나도 좋으니 제발 노인만이라도 기력을 찾을 때까지 헛간에 두게 해달라고. 그동안 자신이 밤낮으로 일해 밥값과 약값을 다 갚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절하던지 지켜보던 머슴들조차 눈시울을 붉혔고 마님도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한 발 물러서며 쏘아붙였습니다. 사흘 안에 노인이 제 발로 걸어나가지 않으면 그때는 둘 다 뼈도 못 추릴 줄 알라며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버들은 멍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노인을 업어 헛간으로 옮겼습니다. 매 맞은 자리가 불에 댄 듯 화끈거리고 욱신거렸지만 버들은 노인을 눕히고 짚을 다시 깔아주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하다는 듯 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손끝만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버들은 괜찮다고 금방 나으실 거라고 노인을 위로하며 자신의 아픔은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 노인을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버들의 눈물겨운 간호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뼈가 부서져라 집안일을 하고 밤이 되면 몰래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캄캄한 산속은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 무서웠고 눈 덮인 언 땅을 파느라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에게 어깨너머로 들었던 도라지와 잔대 뿌리가 기력 회복에 좋다는 말을 기억해내고는 달빛의 의지에 희미하게 보이는 마른 줄기를 찾아 헤매고 또 헤매었습니다. 캐온 약초를 다리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대놓고 약을 다릴 수가 없어 버들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아궁이 불씨를 살려 몰래 약탕관을 올렸습니다. 약 냄새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문틈을 젖은 헝겊으로 막고 부채질을 하며 불 조절을 하는 버들의 얼굴은 그을음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정성껏 달인 약사발을 들고 헛간으로 갈 때면 혹시라도 쏟을까봐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뜻한 약물이 노인의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때야 비로소 버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버들의 지극한 정성 덕분인지 노인의 차가웠던 몸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던 노인이 이제는 버들이 떠먹여주는 미음을 받아 넘기고 가끔은 쉰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도 건네게 되었습니다. 버들은 자신의 상처가 덧나 고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노인의 손발을 주무르고 땀을 닦아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헛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정이 피어올랐고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화로보다도 따뜻하게 서로의 마음을 데워주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야속하게도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올수록 버들의 마음은 타들어갔는데 노인은 아직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약속한 날 아침에 쫓겨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치고 있어 노인을 모시고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버들은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노인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은 절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약속한 날의 전날 밤, 버들은 마지막 남은 약초를 모두 넣어 진하게 약을 다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약사발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버들은 헛간으로 들어가 노인을 품에 안고 약을 먹이며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어디를 가든 끝까지 모시겠노라고 굳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깊은 눈으로 버들을 응시하더니 마치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올 무렵 헛간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쪽잠을 자던 버들이 깜짝 놀라 눈을 뜨니 기적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노인이 집단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버들이 황급히 부축하려 하자 노인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혼자 힘으로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비록 다리는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노인의 두 눈빛만은 예전의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닌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아왔고 동쪽 하늘에서는 붉은 해가 떠올라 밤새 얼어붙은 대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부잣댁의 마당에는 여전히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고 아침 일찍부터 모여든 하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안방마님은 두꺼운 솜이 든 비단 저고리를 껴입고 대청마루에 나와 앉아 팔짱을 낀 채 호랑이 같은 눈으로 헛간 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건장한 머슴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어 마치 죄인을 처단하려는 형장과도 같은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며 당장 저 거지 노인과 버들을 끌어내어 마을 밖으로 내동댕이 치라고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머슴들이 헛간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려는 찰나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헛간 문이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린 가운데 놀랍게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죽어가던 노인이 제 발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입고 있는 옷은 여전히 남루한 거지 꼴이었고 얼굴에는 병색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노인의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태산처럼 흔들림 없이 깊고 침착했습니다. 그 뒤에는 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노인의 옷자락을 잡은 채 종종 걸음으로 따라 나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멈춰서더니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안방마님을 똑바로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당당한 기세에 마님은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날 뻔했으나 곧이어 자존심을 세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흘 안에 제 발로 걸어 나가면 살려준다 했더니 용케도 기어 나왔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지거라. 마님의 독설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지만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를 때렸고 그 속에 담긴 기이한 위엄은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노인은 웃음을 멈추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았으나 이토록 인심이 고약하고 매정한 집구석은 처음 보았소. 부자란 하늘이 잠시 재물을 맡겨둔 것에 불과하거늘 그 재물을 믿고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대하니 어찌 그 부귀가 오래가기를 바라겠소. 노인의 호통은 서리빨보다 차가웠고 천둥보다 무거웠습니다. 마님은 천한 거지가 감히 자신을 꾸짖는다는 사실에 분기탱천하여 길길이 날뛰며 당장 저놈의 주둥이를 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머슴들 앞에 던졌습니다.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묵직한 소리를 내자 묶인 끈이 풀리면서 그 안에서 황금색으로 빛나는 작은 패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그것은 개성상인들 사이에서도 으뜸가는 거상만이 가질 수 있다는 순금으로 만든 상단의 신표였습니다. 패를 본 한여장과 나이든 머슴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안방마님도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조선 팔도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개성 최고의 거상 박대주였던 것입니다. 박대주는 며칠 전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 산적을 만나 재물을 뺏기고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져 겨우 목숨만 건진 채 이 마을로 흘러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 집의 인심을 시험해 보았으나 돌아온 것은 멸시와 천대 그리고 차가운 매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치을 떨며 마님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내 오늘 살아서 이 집을 나가니 훗날 이 집의 운명이 다하는 날 내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오. 덕을 쌓지 않은 재물은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니 그리 아시오. 좌중을 압도한 박대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 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매서움은 온데간데 없이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저 차가운 헛간 바닥에서 이름 없는 귀신이 되었을 것이다. 너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천한 몸으로 태어났으나 그 마음만은 조선 팔도의 어떤 부자보다도 넉넉하고 귀하구나. 노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버들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박대주는 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아가, 나와 함께 가자꾸나. 더 이상 이 모진 구박을 받으며 남의 집 부엌대기로 살지 말고 나를 따라가 넓은 세상을 보고 장사를 배우거라. 네가 보여준 그 정성과 마음이라면 너는 장차 천하를 움직이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버들이 평생 꿈꾸어 본 적도 없는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바깥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넘을 수 없는 벽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버들은 잠시 망설이며 자신이 평생 살아온 기와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배고프고 매맞으며 서러운 나날을 보낸 곳이었지만 어쨌든 이곳은 그녀가 세상에 태어나 아는 유일한 보금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익숙한 부엌, 손때 묻은 솥단지, 그리고 가끔씩 몰래 밥을 챙겨주던 이웃집 할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자신의 퉁퉁 부은 손과 멍든 팔을 내려다보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노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분. 버들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들은 헛간으로 돌아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인 낡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해진 속옷 몇 벌과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빚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서서 마지막으로 안방마님과 하인들에게 허리 숙여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비록 모진 주인이었으나 떠나는 마당에 예의를 갖추는 버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님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몇몇 하녀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버들의 앞날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박대주와 버들은 나란히 대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 짐짝처럼 던져졌던 그 대문을 이제는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 나오는 노인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커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개성 거상이 거지꼴로 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버들이 횡재를 했다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최 부자댁이 큰 실수를 했다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마을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고개 하나를 넘자 차가운 바람 속에 섞여 있던 흙냄새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을 밖으로 나와보는 것이라 모든 것이 신기하고 두려웠지만 앞서 걷는 박대주의 넓은 등은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박대주는 잠시 멈춰서서 버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장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버들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여 우물쭈물하다가 물건을 팔아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대주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다. 하지만 진정한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네가 나에게 베풀어준 그 죽 한 그릇과 헛간의 온기가 바로 사람을 얻는 장사의 시작이었다. 너는 이미 훌륭한 장사꾼의 자질을 가지고 있단다. 그 말은 버들의 가슴 깊은 곳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평생 하찮은 존재로 무시당하던 자신이 누군가의 마음을 얻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라는 가르침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을 걷고 또 걸어 마침내 큰 장터가 있는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박대주는 우선 포목점에 들러 버들에게 따뜻한 소목과 비단신을 사주었습니다. 난생 처음 입어보는 고운 옷과 발에 딱 맞는 신발에 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박대주는 또한 국밥집에 데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는데 버들은 그 국밥을 먹으며 뜨거운 눈물을 국물 속에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춥지 않게 잘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감사한 일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객주 여관의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버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헛간에서 죽음을 걱정하던 처지였는데 지금은 조선 제1의 거상을 스승으로 모시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버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상인이 되어 은혜를 갚고 세상에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버들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대주는 개성으로 돌아가는 길목마다 버들에게 상단의 운영 방식과 물건을 보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버들은 글을 배운 적이 없어 장부를 적을 수는 없었지만 타고난 총명함과 성실함으로 박대주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셈을 하는 법부터 시작하여 각 지방의 특산물,
날씨에 따른 물가의 변동 등을 익혀나갔고, 특히 사람의 표정과 말투를 보고 그 마음을 읽어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산천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개성 송도에 도착한 버들은 박대주의 대저택에 들어가 정식으로 상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안종 출신이라며 무시하던 다른 상인들도 버들의 끈기와 진심, 그리고 박대주의 절대적인 신임 앞에서는 점차 마음을 열고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들은 밤새워 글을 익혀 장부를 정리하고 낮에는 장터 바닥을 누비며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부엌대기에 주눅든 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지혜롭고 강인한 상인의 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10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개성 송도의 상권은 이제 버들 상단이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비단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기품 있는 여인, 버들이 있었습니다. 박대주는 몇 해 전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고 버들은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상단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눈앞의 이익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철칙으로 삼았기에 전국 8도의 상인들은 버들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며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녀의 상단에는 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곳간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가 태산처럼 가득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조선 8도에 유례없는 큰 흉년이 들이닥쳤습니다. 봄부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늦여름에는 때 아닌 태풍까지 들이닥쳐 그나마 남은 농작물마저 모조리 휩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은 산으로 들러다니며 초군목 비로 연명하다 못해 흙을 파먹는 지경에 이르렀고 길거리에는 정처 없이 떠도는 유민들이 넘쳐났습니다. 개성 역시 사정이 좋지 않아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나 버들은 미리 비축해둔 곡식을 시세보다 싼 값에 풀고 굶주리는 이웃들을 구제하며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쪽 지방에서 올라온 보부상으로부터 옛 주인집이 있는 산골 마을의 참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부상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과거 떵떵거리던 최부자 댁은 흉년과 더불어 집안의 우환이 겹쳐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곳간은 텅 비고 마당을 가득 채웠던 가축들은 빚잔치에 모두 팔려 나갔으며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안방마님은 병석에 누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최부자 댁의 소작농으로 살아가던 처지라 다들 굶어 죽기 직전이라는 소리에 버들의 가슴 한구석이 바늘에 찔린 듯 욱신거렸습니다. 비록 자신을 구박하고 내쫓았던 매정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의 비극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버들은 즉시 상단의 행수들을 불러 모아 남쪽으로 내려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쌀과 보리가 가득 실린 수십 대의 수레가 긴 행렬을 이루며 마을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도적대가 출몰한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버들 상단의 깃발을 본 사람들은 감히 그 앞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버들이 베푼 덕행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에 도적들조차 그녀의 행렬을 건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꼬박 달려 도착한 고향 마을의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전에 풍요롭던 황금 들판은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로 변해 있었고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서 있었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마을 사람들은
쌀을 싣고 온 대규모 상단의 행렬을 보고는 꿈인가 생시인가 하여 눈을 비비며 몰려 나왔습니다. 버들은 마을 한가운데에 큰 솥을 여러 개 걸고 장작불을 지펴 죽을 쓰게 하고 가져온 곡식을 집집마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소한 죽냄새가 온 마을에 퍼지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그릇을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버들은 직접 국자를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죽을 퍼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이제 걱정 없습니다. 제가 왔으니 더 이상 굶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따뜻하고 힘있는 목소리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죽 한 그릇에 다시 삶의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죽을 먹는 사람들의 얼굴에 핏기가 도는 것을 보며 버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 다 쓰러져가는 으리으리했던 기와집 대문이 빠끔히 열리더니 다 해진 옷을 입은 늙은 여인이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섯을 펄었던 최부자댁 안방 마님이었습니다. 10년 전 호랑이 갔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백발이 성성한 초라한 노파가 되어버린 마님은 체면도 잊은 채 죽 배급줄의 맨 끝에 섰습니다. 화려했던 비단 옷 대신 누더기를 걸치고 한여장과 머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마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깨진 바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적선 좀 하시오. 며칠을 굶었습니다. 제발 죽 한 국자만 주시오.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힘이 없어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버들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그 바가지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죽을 가득 담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죽이 뜨거우니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마님이라는 호칭의 노파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기품 넘치는 비단 옷을 입은 귀부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매가 어딘지 모르게 너무나 낯이 익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던 마님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설마 하는 표정으로 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네. 네가 혹시 우리 집 부엌대기 버들이 아니냐? 마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버들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접니다. 10년 전 추운 겨울날 쫓겨났던 그 버들이 맞습니다. 그 순간 마님은 들고 있던 바가지를 떨어뜨릴 뻔하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짐승처럼 취급하며 내쫓았던 천한 아이가 마을을 구하는 거상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회한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이 늙은이를 비웃으러 온 것이냐. 내 눈을 뽑아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마님의 서러운 흐느낌에 주위 사람들도 숙연해져 숨을 죽였습니다. 버들은 주저앉은 마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웃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저를 바로 내치지 않고 며칠이라도 헛간에 머물게 해주셨기에 제가 박대주 어른을 살릴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버들은 원망 대신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때 마님이 끝까지 반대했다면 헛간에 숨기는 것조차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억지스럽지만 따뜻한 해석으로 마님의 죄책감을 덜어주려 한 것입니다. 그 넓은 아량의 마님은 통곡을 하며 버들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눈이 멀어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질게 굴었는데 이렇게 큰 은혜로 갚다니. 네가 진정 보살이로구나. 마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묵은 응어리도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는 하는 사람에게도 큰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버들은 최부잣댁에 밀린 빚을 모두 갚아주고 무너져가는 기와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넉넉한 재물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의 곳간은 흉년이 들 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 앞을 지나가는 배고픈 과객이 있다면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보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재물의 값입니다.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리고 내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는 한, 네 말을 가문의 법도로 삼아 반드시 지키겠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버들이 심어놓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씨앗이었습니다. 버들이 마을에 머무는 한 달여 동안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이 세워지고 말라가던 논밭에는 물길이 열려 푸른 생명이 돋아났습니다. 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데 필요한 소와 농기구를 나누어 주었고 아이들에게는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서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어귀의 평상에 앉아 옛 이웃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시간은 버들에게도 고단한 상단 생활 속에서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다시 길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버들이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와 심리밭까지 배웅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산나물이며 직접 짠 참기름 같은 소박한 선물들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안방마님은 버들의 가마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뛰어넘어 진정한 어른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버들은 가마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인연이 닿으면 다시 뵙겠습니다. 서로 아끼며 사십시오. 버들의 행렬이 고개를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최부잣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버들과의 약속대로 배고픈 이들에게 늘 밥을 대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적선지가 직센지자로 거듭났으며 그 덕분에 가세도 다시 일어나 명문가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버들 역시 송도로 돌아가 더욱 큰 상단을 일구었고 평생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인재를 키우는 데 힘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단순히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보듬은 진정한 큰 부자의 표상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먼 훗날 늙은 버들이 임종을 앞두고 자손들을 불렀을 때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재물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억지로 가두려 하면 썩고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면 만물을 살리고 다시 큰 바다가 되어 돌아오는 법이다. 너희는 부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얻는 것을 천하의 으뜸가는 이문으로 삼거라. 그녀의 마지막 말은 자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버들 상단의 깃발은 조선 팔도 곳곳에서 희망의 상징처럼 펄럭였습니다. 오늘 밤 창밖에는 바람이 고요히 불고 달빛은 은은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달빛 어딘가에
추운 겨울날 헛간에서 쓰러진 노인을 위해 따뜻한 죽을 쓰던 어린 버들의 고운 마음씨가 별처럼 반짝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돌고 돌아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옛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잠자리에도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단한 하루를 내려놓고 편안한 꿈속으로 떠나보세요.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